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과 위챗 금지 행정명령, 그리고 또 바이든스의 이 틱톡 매각 추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해킹 시도,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뭐 모든 정치는 뭐 당연히 재선을 위해서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 재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게 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건 뭐 전략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겠는데 네,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나쁜 전략이 있고 좋은 전략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나쁜 전략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불법 행위를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분명히 이게 안 될 줄 알면서 일단 약속하는 거짓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국가나 사회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 아닌 것처럼 하는 전략 등이 이제 나쁜 전략에 속하고 네. 저희가 말할 때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전략을 쓰면은 국민에게 더 많은 국민에게 수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져서 내게 표가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그 나쁜 전략의 공통점은 뭐냐면 초점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서 좋은 음, 결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이런 전략이 횡행하면 이제 사회가 분열하고 갈등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네. 우리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전략을 좀 쓰는 것으로 더 좀 알려진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년간 정치적 갈등이 커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틱탁이나 그 위챗에 대한 행정명령은 판단하기가 매우 난해하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꽤 많은 뭐 1억 명 가까운 그 사용자가 있고 지금 SNS 시대에 아주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편을 가져올 것이어서 인기를 얻기가 좋은 전략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명분이 이제 국가안보 이슈를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이 이들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미국 국가나 시민들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누구도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여서 결국은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선택한 전략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네. 특히 그 중국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불법 중국 기업의 그 국가 안보 문제를 연결해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유리한 그 백인 중하층에게는 상당히 매력이 되는 구호죠. 그리고 이들 제재 명령과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기업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고용도 미국에다 생기고 미국 교육에 뭐 또 기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업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네. 반면에 그 중국과 그 러시아의 해킹은 다른 이슈죠. 이것은 직접 나서지 않고 이제 방관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전략인 그 중국 기업 제재와는 차별이 되는 일인데 결과를 보면 결국은 바이든 후보나 민주당 후보를 대상으로 해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음, 이들 두 국가, 러시아, 중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그 우방 국가들과의 충돌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방 세계의 단합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러시아, 중국의 세계 패권 그 경쟁에 있어서 미국에게는 좀 더 자기 자신들이 좀 유리하다는 입장에 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 러시아나 중국에게는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하게 해킹 시도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이번 주에 국토안보부에서 발표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해서 자기들이 봤지만 아직 실제로 그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국토안보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그 통제는 되는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이런 거죠. 이런 해킹 사례는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총수장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음,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참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자, 금융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이 미국 금융시장 최대 이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대선을 앞두고 한 6주 동안 역대 최대 변동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같은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또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두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간 중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대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팬데믹 상황이 이제 확실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생명, 건강 면에서도 지금 아주 힘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경제가 여러 가지 재봉쇄라든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에도 많이 어렵죠. 그래서 추가 구제안이 이제 시행이 돼야만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의회는 지금 정파적인 대립 관계로 인해서 합의를 못 하고 있고 이 또 합의를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보면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쪽을 보면은 대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주 높은 상태인데 특히 대법관이 갑자기 우리 긴스버그 대법관께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후임자 인준을 두고 이제 대립이 훨씬 더 심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안개 전국이 더 깊어지고 있으니까 경제 구제안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지금 계속 얘기가 쟁점이 되고 있는 우편 투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은 승인하지 않을 거다,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하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점은 아마 저희들이 살아생전에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 끌 수밖에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지금 폭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대로 좀 다시 조금 올라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선과 새로운 대법관 지명 등으로 지금 이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연준에서 볼 때는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경제, 지금 현재가 아직도 불안하다. 그런데 이제 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연준에서 쓰는 금융정책이라는 게 있고 의회와 행정부가 쓰는 재정정책의 두 마차가 있는데 연준의 금융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예상보다 팬데믹 상황이 더 오래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추가 구제안을 받아야만이 경제가 겨우 유지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해서 연준에서 나서서 의회와 행정부에게 재정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니까 이걸 빨리 좀 정파적인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빨리 좀 합의를 해서 구제안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긴스버그 대법관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오히려 합의보다는 첨예한 정치 문제가 이제 의회를 흔들다 보니까 구제안 나오기가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경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태고 이 여파가 대선 후에까지 연결되면은 침체가 예상보다 더 깊어질 가능성이 이제 꽤 올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슈들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대립이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보이는데 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같은 혼란이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이 혼란이 계속될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쪽이 더 지배적이죠.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편 투표라는 특성상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커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 임명을 공화당이 강행하고 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앙금이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상원까지 민주당의 다수당이 됐다고 하면 이번에 대법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강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이고 또 그러한 정치적인 수단도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급격하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문제, 그러니까 우편 투표 문제와 대법관의 그 조기 임명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양극단화 현상은 지금보다도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이 경제다 이런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그런 것이 조금 뭐랄까 그 이 영향 중요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경제가 이번에 우선순위가 밀린 이유로는 이번 경제 위기가 사실 정치적 책임과 무관한 이유인 바이러스로 초래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자연재해라고 보는 인식이 있어서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 특히 그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걱정 없다는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대통령이 해와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민주당의 비판이 결국 믿을 수 없는 리더십으로 연결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해서 항의 시위가 나왔을 때 이를 두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인권 문제 또 흑인들의 어떤 인권 문제를 사회적인 그 어떤 움직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테러, 폭도 이래서 이 치안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더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지금 이분법으로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문제는 저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퀀텀 FNA의 최연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